자, 11시 4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또 이제 중국 쪽에서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옵니다. 물가지수 나오게 되는데 과연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발표가 될지 그리고 그것이 뭐 중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는 뭘지 다각도로 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성현주 선임연구원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증권사 계시는 분들도 일찍 퇴근하실 텐데 성 연구원님도 좀 마찬가지인가요? 예, 아닙니다. 오후에는 또 세미나가 있어서 예정대로 그냥 근무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역시 오늘도 많이 바쁘시네요. 오늘 또 중요한 지표 하나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몇 시쯤 나오죠? 네, 오후 2시 반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예. 예, CPI하고 이제 PPI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치는 각각 한 2.0% 그리고 마이너스 1.6%로 CPI 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고 PPI 지수는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춘절이 이제 1월 말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물가 상승폭이 컸던 데 반해서 올해는 이제 2월 초에 춘절을 두고 있어 상승폭은 다소 이제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돼지고기, 배추, 오이 가격이 이제 전월 대비 각각 1%포인트, 20에서 30%포인트씩 좀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PPI 지수는 원자재 가격과 좀 상관계수가 좀 높습니다. 최근 중국의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PPI 지수는 다소 이제 상승 추세를 좀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화면에 표가 약간 좀 잘못되긴 했는데 전년 동월비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오르고 전월비로는 0.5% 포인트 내릴 걸로 예상된다 이 말씀이시죠? 소비자 0.5%? 물가 지수가 이제 지난 12월에 2.5%였고 예. 1월 예상치가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 이제 맞습니다. 0.5%포인트 하락한다는 것이죠. 예. 그 1월에는 1월이 아니죠.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당초 예상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올랐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 2% 정도 오르는 걸로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 뭐 시장 예상치라든가 거기에 충족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라면 물론 2011년만 하더라도 뭐 6%, 7%그 이상까지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랐던 건데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만 이걸 가지고 그럼 이제 중국 당국이 어떤 정책 평가를 하고 어떤 정책으로 이어갈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 뭐 지준율이라도 뭐 추가로 더 인하할 수 있다. 그 외에 추가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통화 정책으로는 사실 중국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준율 인하보다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여갈피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도 사실 여갈피 매입 4,500억 위안 정도를 그 시중에 이제 돈을 확대를 하면서 이제 지준율 사실 한 번 정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향후에도 이제 중국은 이러한 단기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좀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월 초에는 중국에 이제 전인대가 있습니다. 전국인민 대표대회가 있는데 이제 올해 예산안이라든지 일부 정책 안건들이 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가적인 아마 정책들이 이번 전인대 이후에 잇따라서 좀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뭐 신도시화 정책이라든지 소득 분배법 등등이 지금 이제 그 정책 안건들이 지금 발표될 예정이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신도시화 발전 계획안, 뭐 토지제도 개선안 그렇다면 이것이 뭐 추가적인 뭐 부동산 경기라든가 부동산 가격의 뭐라든가 좀 상승 같은 거를 조금 더 유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좀 헷갈려서요. 예, 사실 중국 정부는 사실 지금 부동산 규제 기조를 사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작년에 사실 중국의 그 부동산 가격이 한 30~40% 정도 하락한 상황이지만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점차 이제 다시 또 그 소수의 이제 사람들의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작년 6월부터는 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 정부는 사실 이러한 수요자들이 여전히 인기 많다라는 판단하에서 규제 기조는 사실 유지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규제 강도가 중요합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며칠 전, 지난주에도 이제 부동산 규제의 하나인 보유세를 이제 전국으로 확대를 할 것이라는 그 안건이 올라갔었는데 사실적으로 이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는 게 중국 정부 당국의 입장이고 그 얘기는 즉 규제 자체가 강도가 단기 내에는 강화될 가능성은 좀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신도시화 정책과도 맞물려서 도시화 정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정책 자체가 효과가 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은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가격을 좀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규제의 기존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승폭은 과거와 같이 그렇게 급등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고 올해 3분기까지는 한 6% 정도는 계속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 6일이었나요? 그 중국 인민은행에서 통화정책 보고서 낸 거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많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만 주요 국가 양적 완화 정책 강도가 확대되면서 잠재돼 있는 수입 인플레이션 부담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가 남겨져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국도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일 테고 뭐 지금은 안정돼 있어도 향후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 좀 남아 있다고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사실 올해만으로 보면은 중국이 작년 한 10월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점차 그 CPI 물가 지수가 이제 그 상승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 중국의 이제 물가 지수의 상승 주기는 한 2년 정도 되고 하락 주기는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막 진입을 한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보다는 아마 하반기에는 한 3%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물가 우려가 다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3%대면은 사실 큰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3%대에 진입이 된다면 환율이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일부 그런 통화 정책 수단을 좀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그 가격 또한 올해 말 정도에 가서는 일부 정책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중국 1월 무역 수지가 발표됐네요. 292억 달러, 정확히는 291억 5천만 달러 흑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수출은 1년 전보다 25%, 수입은 28.8% 늘었다라고도 덧붙여 있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뭐 중국의 1월 무역 수지도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수출입 지표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 발표에 따른 완연한 그런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좀 그 수출입 같은 경우에는 좀 여전히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전히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 변동을 좀 더 많이 타게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뭐 인플레 우려가 조금은 남아 있어도 그래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한 3%만 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공급 측 우려 요인이 조금은 더 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였던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요 측 요인을 걱정을 했던 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항상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다른 공급 측 요인 그쪽 사이드에서 조금 더 우려가 높으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공급 쪽 요인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걸 조금 더 걱정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수요 측 요인이 우려감이 크다 이렇게 봐야지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언제쯤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지 그 시기를 좀 기다려 보겠고요. 다음 주 보니까 중국이 일주일 내내 휴장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춘절이 2월 9일부터 이제 2월 15일이기 때문에 예. 다음 주는 중국 증시는 계속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우리 증시가 화요일에 문을 연다 해도 이제 중국 증시는 쉬고 있는 거고 혹시 그 이후에 중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중국이 이제 그 다음 주에도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중국의 이제 신규 대출 증가액이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예. 여전히 지표 확인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신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수요 측면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사실 중국이 11월과 12월에는 중국 정책적 요인 때문에 중장기 대출 비중이 좀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1월부터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1월 지표
지표가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할 정도로 발표가 된다 하면 그 휴장 이후 중국 증시도 관련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승세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최근에 뭐 12월 이후에는 물론 이제 우리 증시도 12월 증시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만 올 들어서는 좀 많이 디커플링 되고 있잖아요. 우리 증시도 좀 중국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 뭐 커플링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뭐 국내의 중국 그 경기 지표랑 이제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물론 뭐 소재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춘절 이후에 나오는 이제 그 수요 측면 따라서 뭐 IT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소매 판매 이런 모든 업종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춘절 기대감으로 인해서 만약 경제 지표상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가 보인다라고 하면 국내 관련 업종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의 뭐 상승 어디까지가 뭐 상단이다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대신증권 차원에서? 올해 그 3분기까지는 계속 좀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예. 한 10%에서 15% 정도는 올해 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거를 그 고점을 상반기요? 3분기로 보고 3분기 있고요. 정도로?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의 성현주 선임연구원 통해서 중국 쪽 뭐 물가 예상 그리고 무역 수지에 대한 해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설 잘 쉬시고요. 고맙습니다.